굉장히 말대꾸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삶을 바꿔놓은 저도 인생을 바꾼 분이에요. 기념사진 중이놈이들 엄청난 양의 속보가 여름에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아, 여아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손석희 선배를 주제로 한 낭독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손석희 선배님 오셨다는데 아주 떨립니다. 내가 떨 게 뭐가 있지? 여기 방송할 때 안 됐니? 저 끝나고 왔어요 지금. 네. 뭐하러 오세요? 채널 돌리다가 얻어 걸리는. 수영아. 인사 배우. 기념사진 중이놈이들 뒤에 서 있어? 그러니까 괜히 서 있어. 지금 뒤에 동떨어져 있어. 하나, 둘, 셋. 근데 애들 몇 살이에요 지금? 군대도 갔다 왔어요? 애들 할 때가 아니야. 너 몇 년생이야? 깜짝 놀라실 텐데. 너보다 11살 밑이야. 그래? 80년대생이에요? 애들이 아니구나. 내년에 칠순이라고. 진짜요? 그러니까 선배님 아까 우리 야, 너는 안식하다가 나왔잖아. 오랜만에 좀 잘 보는 느낌인데요? 한강수 선배가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오늘 우리들의 축제예요. 몰랐어. 상진이도 수영이랑 온다고. 애기까지 데리고 오는데요, 상진. 이회군 누구지? 전정환입니다. 손석희를 읽는 밤 낭독회에 출연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MBC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MBC 방송을 떠난 거는 11년 전인 것 같고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시선집중에 출연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 2년 4개월 전? 여름에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요? 좋죠. 고향이니까. 그때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MBC 스튜디오에도 8년 반 만에 다시 오시게 되신 거죠. 스튜디오는 뭐 여전히 약간 촌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담입니다. 여전히 인테리어는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정감이 있고 그러네요. MBC에 얼마 만에 오신 거고 마음이 어떠신지 소감이 어떤지. 너무 좋아요. 저는 상암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낯설기도 하고 떨린다. 손석희 선배 낭독회를 한다고 했을 때 떠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유일하게 연락도 드렸고 그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승낙을 해주셨는지. 초대를 해줘서 고맙다. 오니까 이렇게 또 서도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일단 줘서 정말 고맙다. 손 선배가 언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저는 있었는데 직접 썼던 책 속의 문장이든지 아니면 인터뷰든지 사석에서의 이야기든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흔쾌히 하겠다고 한 거죠. 사진 찍는 거 같으면 찍는 거. 저희 다 찍고 있는데요. 선배님께 손석희 아나운서란 삶을 바꿔놓은 역할을 하신 분이지. 마음이 남다르셨겠는데요. 그렇죠. 손 교수님은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뭐 그냥 따라다니고 팬 같은 마음인데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행복했지. 보통 우리가 낭독회를 연말에 하잖아요. 연말에 끝나고 네. 조한 선배랑 내년은 뭐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손 교수님을 한번 해볼까? 그게 이게 여기까지 발전돼서 온 거야. 손석희 선배님이 이거를 승낙하실까. 우리도 그 걱정이 제일 많았어. 아나운서 연합회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러 오셨던 때가 있었잖아. 네. 그때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전면적으로 모시고 싶다. SBS에서 주최하는 연합회 행사에도 오셨는데 후배들인 MBC 아나운서들의 행사에 한번 생각해볼게 하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오프닝에서도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미연 선배가 우리가 MBC 아나운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손석희 선배님이라는 존재가 근원이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는 한동안 교수로 이제 일본에 계실 거니까 그런 분께 헌정하는 행사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도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고. 준비하신 게 성에 잘 차게끔 마무리가 되신 것 같은가요? 준비는 사실 수지가 다 했어. 그런 질문은 수지한테 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지 선배님께 손석희 아나운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도 인생을 바꾼 분이에요. 오. JTBC 최종 면접에서 만났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떨어졌어요. 약간 혼쭐나고 조금 뻔한 대답을 해가지고 그런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면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흔하지 않은 답변을 찾아 떠나면서 MBC에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자괴감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니면은 뭐 음악에 맞춰서 내가 알아서 그냥 영상 너무 우울해도 안 되고 너무 기분이 좋아도 안 돼. 엄청난 양의 속보가 이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게 모든 것은 마무리되고 있었다.
한편에 극을 보고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낭독이 신이네요. 소름이 돋았어요. 듣고 있었어? 네. 절반도 안 보여준 건데. 손석희 아나운서란 어떤 존재였나요? 그분이 겉으로 그 보이는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장난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한테는 되게 유쾌한 존재예요. 마냥 무섭고 높기만 한 선배는 아니셨던 건가요? 무섭다기보다는 뭐 요즘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뭐 해프닝이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개그맨 같은 웃긴 분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유쾌한 이미지. 오히려 저는 요즘에 손석희 선배님 모습이 좀 낯섭니다. 아, 그렇군요. 기회 있을 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손석희 선배를 주제로 낭독하게 되신 소회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손석희 선배 하면은 우리 아나운서들한테 귀감이 되고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도 그분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제 기억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연의 플러스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입사한 지 만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10대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꿨었기 때문에 그때 해봐야 뭐 10년밖에 안 된 거 얼마 안 됐습니다. 당시에 꿈꿨던 아나운서의 모습과 지금 아나운서의 활약하는 무대가 좀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옛날 사람의 잣대로 대답하라고 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이제 2년 차라고 했잖아요. 저는 84년 1월 입사예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대는 계속 가잖아요. 환경도 바뀌고 어느 부분에 들어왔든 그 사람한테는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었다는 얘기죠. 변해가는데 자꾸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현 시대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그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죠. 다만 신기한 건 아직도 이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구나. 저처럼 한 40년 하고 나면 새파란 후배가 아나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이죠 이러고 있을 거예요. 뭔가 제가 흠을 내는 건 아닐까. 그것도 선입견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미디어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진행자와 대중의 그 벽이랄까 경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잘 스며들고 누가 더 대중의 언어로 말하고 몸짓으로 다가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영환 씨를 비롯해서 많은 후배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나운서라면 가져가야 할 정수는 뭐가 있어요? 선은 넘지 않는 것. 망가짐의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흥분을 하거나 자아에 도취되다 보면 영환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닌데 선배님 마이크 4번이에요? 나는 내 것이 미디어 시대의 말석에 앉아 버티다가 인간의 문지기들을 위하여 하는데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손 선배 글을 빌려서 후배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헌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후배들을 위한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박경추에게 손석희 아나운서란 어떤 존재였나요? 늘 닮고 싶은 선배, 감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삶을 사는 선배. 그래서 늘 경외하는 존재,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분입니다. 후배로서 선배를 보기에 저 선배 왜 저러지? 참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박희진이라는 탁월한 앵커이자 방송인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손석희라는 존재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지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방송인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 품위 뭐 이런 모든 것들 본인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는 투정 아닌 투정을 한번 부린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송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나가셨냐? 제가 그런 투정을 부린 적이 있는데 돌아보면 모니터를 하고 좀 더 눈을 밝히면서 보니까 이미 다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한참 후배지만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방향 설정을 잘 할 수 있게 디딤돌을 놔줬던 그런 선배라고 생각해요. 그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이런 명문을 낭독을 하게 됐는데 너무 부담이 됐고요. 저 읽으면서 10번 울었어요. 완전히 외웠거든요. 네.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명문이고 선배님 코스프레를 좀 하면서 담담하게 잘 읽어보고 싶습니다. 수민 선배님께 손석희 아나운서란 어떤 존재였나요? 최고의 국장님, 최고의 아나운서, 최고의 앵커 이런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2년차, 3년차 그랬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게 해주셨어. 오. 뭐 싫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예능은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2, 3년 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죠. 네, 괜찮다. 나도 소시적에 너 같았으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안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뭔가 무서운 이미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되게 따뜻하시고 또 사람 봐가면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을 해주셨던 게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석희를 읽는 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저널리스트 손석희를 뭐 담백하게 전해드리기보다는 아나운서 후배들의 헌사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석희 아나운서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손석희는 핑계고 차미영 국장의 국장 취임 축하연인 것 같은 느낌을. 사실 저널리스트로서 긴 여정에서 시작점이었던 MBC 아나운서가 손석희 아나운서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양 프로그램 많이 했죠. 뉴스도 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 다 자양분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뉴스룸에서 했던 많은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DJ를 했기 때문에 뉴스룸에 엔딩곡이 들어간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아나운서라는 것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까지 없었던 뉴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나운서였기 때문이에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잖아요. 아나운서는 마치 해병처럼, 아나운서도 한 번 아나운서로 몸담아서 하루를 있었더라도 죽을 때까지 아나운서죠. 회사를 떠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떠나기만 했을 뿐 사실 MBC 아나운서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마워요. 선배님에게 있어서 MBC 아나운서란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저의 첫 사회생활의 시작이었고 저의 모든 청춘이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인생에서 차지했던 부분이니까 갑자기 울어서 나도 울컥한다. 울컥하려고 그래. 그만큼 되게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후배들이 지켜주고 또 좋은 선배들이 계속 있어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를 한다는 후배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잡고 갔으면 좋겠다. 본인이 아나운서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것도 부정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과장할 필요도 없는 거고, 본인이 생각하는 아나운서도 있을 테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그걸 늘 정반합으로 가져가는 거죠. 뉴스에서 춤췄다고 하는데 보고 싶네. 왜 또 울라 그래 또? 왜 울어? 또가 좀 국장이잖아. 손 선배들도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만나서 너무 기쁘고. 내가 지금 울컥은 안 하는데 오늘은 울컥을 하게 됐지만 감사하게 완벽한 연출과 완벽한 퍼포먼스를 지난 가을에도 하나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간이나 뭐 이렇게 나중에 보고 와서 낭독하고